결국 인선, 지선, 천선 이런 나누는 기준은 나중에 나왔습니다. 나중 기준인데 장자 안에 그런 게 들어있다는 것도 재밌죠. 이런 게 이 기준을 또 어디다 갖다 쓰냐면요. 누가 언제 갖다 쓰냐면 장자보다는 후대 책이겠죠. 장자 네 편보다는 후대 책인데 황제내경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방금 말한 지선, 인선, 지선, 천선의 구분이 이름은 바뀝니다. 뭐 성인, 지인, 진 이름은 바뀌지만 그대로 설명 묘사가 똑같습니다. 기운 공부는 안 했는데 인격이 좋은 양반이 먼저 나오고요. 설명이 황제내경 1장에 나옵니다. 그 상고천진론 편에 가면 제가 올해 안에 상고천진론 전체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황제내경도 하나 보셔야죠. 지금 이거 보실 수 있으면 황제내경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1편에서는 임상적인 게 안 나오고요. 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쓰신 분들 마인드에서 쓴 거예요. 황제내경도 똑같은 원리로. 원리가 같기 때문에요. 다 한통속입니다. 제가 주역을 했기 때문에 제 눈엔 다 똑같이 보여요. 뭔 마음으로 이분들이 이 말 썼는지가 이제 잘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덕만 닦으신 분, 그 다음에 호흡을 해가지고 전기를 많이 모으셨는데 아직 아까 말한 집착하시는 게 있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신 분, 지선. 지상에선 신선인데 하늘을 못 간다는 겁니다. 천선은요,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천선은 대기권 밖에 나가서 다른 우주까지 나갈 수 있는 신선이라는 뜻입니다. 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신선. 그러니까 하느님 사시는 곳 가서 같이 갈 수 있는 신선. 그래서 지선은요, 땅에 머무는 신선. 우리가 땅에서 아주 신통하다는 사람들이 있죠. 지선이고요. 하늘 못 간 사람들입니다. 땅에서는 파워풀한데. 근데 포박자라는 중국 도교 그 계통의 책 보면 재밌는 게 지선이 천선 안 부러워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선 짱이거든요. 올라가면 이제 시다발이잖아요. 맞죠? 이제 하이죠. 그래서 따까리 뭐 이런 그런 표현을 거기 포박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로 올라가면 자기가 거기선 신바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걸 더 즐긴다. 뭐 이런 아주 현실적인 중국인다운 얘기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들이 포박자라는 도가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보세요. 포박자 보면 재미있는 내용. 황제내경에 나온 얘기도 바로 제가 그 옆에 있죠. 설명해 드리겠는데 그 소요유 그 다음 얘기가 재밌죠. 막고야산. 뭐 이렇게 이름이 묘하죠. 전설 속에 있는 산입니다. 막고야산이요. 발해 가운데 있는 섬인데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가 발해죠. 중국 신선 사상의 진원지가 어디냐면요. 이 발해입니다. 지금 이 발해 연안에서 여기 가운데 전설의 섬이 있다는 겁니다. 신비의 섬이. 그래서 이제 일설에서는 이 섬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반도를 말하는 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이 섬이 일본이라고 보는 설도 있고 한 것뿐입니다. 이 섬을 찾아서 그 누구죠? 진시황 때 서불인가요? 떠나고 한 겁니다. 다 여길 찾았어요. 실제 여기 없잖아요. 없으니까 없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 섬을 보고 온 겁니다. 사마천 사기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그 섬에 정박을 한 겁니다. 갔더니 신선들이 날아다녀요. 와, 여기가 삼신산이라고도 하고 막고야산, 삼신산 이름이 따로 전하는데 아마 비슷한 그 섬을 말한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 섬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삼신산도요. 복내, 방장, 영주 그러죠.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다가 비정해 놓은 겁니다.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에서 복내, 방장, 영주 이렇게 한 건데 원래 그 사마천 사기를 보면 전하는 신화는 발해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섬이 있는데 신선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발해 연안을요 샅샅이 뒤집니다. 여기에 특히 꽂혔던 사람이 진시황인데 한나라 무제가 엄청나게 꽂혀요. 엄청난 지원을 해서 방사들을 저기다 풉니다. 도인들을. 가서 신선 만나서 이거 좀 구해오라고요. 먹으면 불사하는 그거 좀 구해오라고. 그래서 주로 근데 그럼 누굴 만날까요? 주로 사기꾼을 만나요. 사기꾼한테 많이 당합니다. 한무제나 진시황이. 뭐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선사상 근원지 여기에 있는 산이 막고야산입니다. 그래서 막고야산에 가면 신인이 사는데 피부가 얼음과 눈과 같고 자태가 가냘프고 맵시가 있어서 처녀와 같고 그 처녀 피부 있죠. 피부 좋은 걸 상상하시라는 겁니다. 그 뽀얀 피부에 오곡을 먹지 않고 바람을 들이쉬고 호흡한다는 겁니다. 에너지로 바로 흡입을 해서 몸을 꽉 채우는 그런. 그리고 이슬을 마시면서, 이슬은 정수를 말합니다. 인체 내에서 아까 뭡니까 이게? 물과 불이면은 불은 바람을 상징하고요. 뜨거운 바람, 기체, 물은 액체. 기체 성분의 에너지, 액체 성분의 에너지. 이 에너지, 오행의 에너지,
바른 호연한 에너지를 먹으면서 몸을 유지하면서 피부를 늘 한결같이 피부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이거는 에너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 같은 데서 금강신이라고 하죠. 다이아 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금강불개지체. 무협지 보시는 분들은 금강불개지체를 얻으려고 무술을 연마하시는데 그게 이겁니다. 변치 않는, 시간성을 초월해서 변치 않는 몸이라는 겁니다. 이건 에너지체를 말합니다. 수행을 하신 분이 얻은 에너지적인 몸이에요. 그래서 그 몸이기 때문에 구름의 기운을 타고 날아다니고 그 하늘을 타는 그 영혼을 거느려서 또 하늘을 나는 용들을 거느리고요. 사회 바깥을 논이라요. 우주 밖을 돌아다녀요. 인간의 육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의 정신은 하나로 모여 있어요. 꼭 에너지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종합하면 뭐가 됩니까? 이 존재는 예,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시면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제 책 중에 초보자를 위한 단학 이런 데 보시면 거기 잘 나오는 겁니다. 인체를 이룬 중요한 요소인 정수, 정력, 그 다음에 기운, 에너지, 그 다음에 올바른 정신. 요 세 개가 동양에서는 제일 보물이라고 칩니다. 물질의 바탕이 근거가 되는 정력, 내 호흡과 그런 에너지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에너지, 기운, 그 다음에 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정신. 지금 이 세 가지로 다 묘사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후천적인 정기신으로 이루어진 몸이 이건데 선천적인 정기신, 순수한 정기신 에너지, 그리고 그 정력, 생명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력, 기운, 순수한 정신을 얻으신 분은요, 이 육신을 허물벗고, 우화등선이라고 하죠. 허물을 벗고, 매미가 허물 벗듯이 이 몸을 허물 벗고, 온전한 그런 건강의 몸, 무너지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원불멸하게 산다 하는 게 동양 신선 사상인데, 지금 장자에도 마코야 신인이 그런 대표적인 존재로 나온 겁니다. 아까 지선은 뭘까요? 여기에 못 미친 존재는요, 아직 그런 경지까지 못 이르는 겁니다. 몸 안에 에너지는 엄청 모았지만 아직 그 경지까지 꼭지가 안 떨어진 거고, 꼭지가 떨어져서 이 정기신, 선천적인 순수 정기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은 뒤에도 생명력을 온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어디든지 나타나서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신선사상인데,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요, 죽고 안 죽고를 초월합니다. 생사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장자에서 양생주, 생명의 주인을 배양해라 하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요게 생명의 주인입니다. 이 자리를 배양하면 영원히 안 죽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노자에도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제 노자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코야 신인의 이런 신비한 얘기를 꺼냅니다. 이분이 그래서 보십시오. 바람을 들이쉬고 이슬을 마시면서 정신이 하나로 모여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호흡을 고요하게 하셔서 온 몸의 기운을 잘 순환시켜서 물 에너지와 불 에너지가 충만하고 정신이 딱 깨어있는 참나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으면 맛을 조금씩 보실 겁니다. 아까 말한 매미나 비둘기가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라고 해도 계속 하시다 보면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되실 겁니다. 자, 삼심사는 신선들이 산다고 전해지는 발해 가운데, 여전히 여기도 발해 가운데 있죠. 복례, 방장, 영주산. 한라산이 잘못 오타가 되어 있네요. 고쳐주시고요. 한라산입니다. 마지막에. 자, 똑같은 얘기를 황제내경에서 합니다. 황제내경에서 뭐라고 하나요? 상고시대에 진인이 있었다. 진인이란 말이, 장자에도 진인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장자에서 갖다 쓴 건데, 장자랑 이제 진인의 맛이 좀 더 달라집니다. 지금 마코야 신인한테 쓴 묘사를 진인한테 그대로 묘사를 갖다 붙입니다. 보십시오. 상고시대 진인이 있었다. 진인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니까요. 그런데 지금 마코야 신인과 똑같이 묘사합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끌어당겼고 천지를 끌어당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을 장악하였고 우주의 기운을 본인이 장악하였다. 즉 현상계를 초월한 존재이면서 현상계를 경영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요. 정기를 호흡하며 정액과 기운을 호흡하면서 아까 바람과 이슬을 호흡했다는 거죠. 흡입하면서 홀로 서서 정신을 지켰고 정신이 독립돼 있었고 우주에서 초연한 상태였고 이해되시죠? 피부와 살이 한결같았다. 이해되십니까? 변하지 않았다. 현상계에서는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한다는 거죠. 이분이 얻은 그 에너지체가 기운으로 된 몸이 아주 그 호연지기로 꽉 찬 신비한 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수명이 천지와 같아서 결코 죽는 법이 없었다. 이해되시죠? 신선사상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이것은 그가 이미 진리와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진리가 영원하다면 그 존재도, 진리와 하나 된 존재도 영원한 법이다. 자, 이게 지금 황제내경에 이게 나옵니다. 의학서에. 그래서 제가 본 책에서 그걸 풀이하신 의사분이 이걸 풀이하다가 초인 생활을 참고하도록 이걸 의사인 내가 풀 방법이 없다 하고 그냥 그런 신비서를 참고하십시오 하고 만 그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황제내경에는요 중국 모든 도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탕을 둔 의학서적입니다. 그래서 황제내경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도 있는 거예요. 한의사분들이 잘 아시는 것도 있지만 이건 제 전공이거든요. 역학이나 단학이나 이 분야는요. 동양철학은 제가 좀 그 도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황제내경 강의도 제가 할 수 있는 그 자명하게 다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한정 지어서 꼭 그 자료를 올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8번째. 참된 주제자가 있으니. 자, 진화라는 말 요즘 흔히 쓰시죠. 자, 이 순수한 정기신을 줄여서 순수 정신 그럽니다. 이거를 장자는 지금 이 참나 자리를 뭐라고 합니까? 진제. 주제할 제자입니다. 참다운 주제자. 나 자신의 참다운 경영자. 진제라고 합니다. 진제가 있으니, 이게 참납니다. 진제가 있으니, 여러분도 진제가 여러분 안에 있겠죠. 자, 요거 지우고 한번 볼게요.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 에고는요, 여기 참나라고 하면 이게 참나가 진제입니다. 참다운 나의 경영자. 그러면 여기는 에고의 세계일 텐데, 에고는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생각, 또요, 감정. 크게 나누면 오감. 여기 여러분 마음의 전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전부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시는 거 다 오감으로 보신 거죠. 오감, 생각, 감정. 요게 나와 남이 분리된 상태에서 느끼시는 전부죠. 그 마음, 그게 에고입니다. 그리고 이 에고를 싸고 있다고 느껴지는 이 세계. 세계와 이 에고는 계속 이렇게 교감하면서 내 마음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고를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는 거고요. 그 모든 배후에는 참나가 있어야 됩니다. 알아차리는 자가 없다면 에고가 작동을 할 수 없고 내 마음에 세계가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에고의 세계는 그런데 재밌는 게 꼭 음양의 세계, 이원성의 세계들라는 겁니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그래서 이 이원성이 옳다가 있으면 그르다가 있고, 그렇죠? 이 에고의 세계에 들어오면 나가 있으면 남이 있고 벌써 다 갈라집니다. 모든 게 쪼개집니다. 쪼개지지 않은 그 상태가 참나고요. 그래서 진제는요, 참나는 그 조짐을 절대 볼 수가 없다. 참나는 볼 수가 없어요. 생각, 감정, 오감은 다 느끼고 또 우리 마음에 들어온 대상들은 볼 수가 있는데, 참나는 내가 나의 마음을 고요하게 했을 때만 느껴진단 말입니다. 보려고 하면 안 되고 마음을 비웠을 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느껴진다기보다 뭡니까? 그냥 자기가 참나가 되는 거죠. 참나로서 존재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진제가 분명히 참나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눈앞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건처럼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요. 분명히 작용은 있는데 작용은 있으면 참으로 진실하나. 분명히 작용이 있다. 나로 하여금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형체를 볼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없다. 실정은 있으나 형체가 없구나. 이제 재물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요유에서. 소요유가 끝나고 지금 재물론 들어온 겁니다. 재물론 이제 시작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나라는 건 분명히 있는데 참나 입장에서 이 우주를, 참나 입장에서 이 세계를 인식하는데, 에고의 세계를 인식하는데 그 자리는 참 신비하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형체로 볼 수가 없구나. 분명히 그 작용은 있으나 형체가 없구나. 그래서 자, 여기를 에고는 이런 거라는 걸 아셨으니까요. 이 에고의 세계에서, 자, 에고의 세계에서 지금 나와 남이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에고의 세계에서 나와 남이 나뉜다고 한번 보시고 이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보시죠. 참나는 나와 남이 없고 에고의 세계에 오면 내가 생기고 객이 생기고 내 마음에 남이 생깁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참 에고의 세계에서는요, 이게 옳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1 더하기 2는 2, 이거 맞아 틀려? 맞아 라는 얘기는요, 틀리지 않아 라는 얘기죠. B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C라는 게 성립하려면 B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남자라는 게 존재하려면 여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자가 없는데 남자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르다라는 개념이 없는데 옳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옳다란 말은 그르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르다는 얘기는요, 옳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전제해야 됩니다. 즉, 이원성의 세계예요. 에고의 세계는 이원성의 세계고, 참나의 세계는요, 이 이원성이 없는 세계, 즉, 뭐죠? 절대성의 세계입니다. 동양 고대에는 이런 그 주장한 학자분도 있습니다. 동양 고대에는 이런 뭐 절대계를 추구하지 않았다. 현상계만 인정했다. 이런 맞지 않습니다. 어느 철학자 절대계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철학자라고 그 얘기를 합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니. 현상계만 아는 분들이 철학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지. 철학의 영역은요, 현상 너머의 배우의 그 실체를 이렇게 분명히 진재, 참다운 주제자가 있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그래도 책을 써놓으신 겁니다. 지금 전하는 책들엔 다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 장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재물론이라는 게 이런 식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끝없는 논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 재물론 중에 그 다음 긴 거 있죠. 보십시오. 사물은, 자, 여러분 이해 못할 말 한마디도 없어요. 보십시오. 사물은 저것이 아님이 없고 이것이 아님이 없다. 뭔 말입니까? 저것과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물에는요, 저것이라는 게 있으면 이것이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겠죠. 이것을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밑에 있죠. 옆에 있죠. 석가모니 연기법이 아함경 보시면 자바함경의 대표적인 연기법 설명이 이겁니다.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다. 장자가 이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무슨 불교를 배워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이걸 보시면 이거 누가 누굴 베꼈을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진리라는 게 이렇게 동서양 양쪽에서 다 부딪혀도 똑같구나. 뭐 석가모니가 서양분이라는 게 아니지만 지역이 이렇게 동서고금이 다르지만 똑같은 걸 보는구나 하는, 오히려 이게 진짜 진리구나 하고 좋아하셔야지. 이거 누가 누구를 했을까 이런 거 관심 가시면 거의 뭐죠? 그 무슨 호사가라고 하죠. 예전에 그 이상한 말 만들어내는 거 좋아하는 분밖에 안 됩니다. 진리를 꼭 그 진리에 대한 탐구자가 돼 보십시오. 오로지 관심 있는 게 진리여야 됩니다.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더라. 이원성의 세계는 벌써 둘이 갈라지면 이 세계로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이요, 만약에 지금 명상하십시오 했을 때 명상을 한다고 하시면서요, 이게 옳은가 하면 벌써 현상계입니다. 옳은가면요, 그른가가 벌써 있거든요.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다면 절대계입니다. 마음을 지금 이동시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잘 하시다가 내가 잘하고 있나? 현상계입니다. 몰라? 절대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거 잘하는지 모르겠어서 못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지 마세요. 참 매정하네. 이러지 마시고 다 모르래. 몰라 하시면 절대계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하시라고요. 한 생각 일어나면 현상계입니다. 한 생각 사라지면 절대계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명상하실 때 간단합니다. 몰라라고 하셔서 진짜 모르는 느낌을 가지시면 절대계예요. 그 순간은. 근데 입으로만 몰라 하시면요. 몰라. 왜 몰라가 안 되지? 몰라. 자, 이 상태는 현상계입니까? 절대계입니까? 현상계죠. 몰라. 언제까지 해야 되지? 현상계입니다. 몰라 하고 딱 진짜 모르는 느낌 가지시면 단 1초라도 절대계에 계신 겁니다. 나와 남이 없는 게 절대계예요. 저 멀리 있는 세계가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다 내 마음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참나는 나 아닙니까? 참나도 나고 이 나라는 것도 나예요. 똑같은 지금 나 하시면 똑같은 나예요. 나 할 때요, 나는 남이 아니지 하는 마음이 현상계고, 나 할 때 순수한 나라고만 느끼고 계시면 절대계예요. 남을 못 느끼시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장자도요, 저것이 아님이 없고 사물은 이것이 아님이 없다. 이원성의 세계를 말합니다. 현상계는 철저히 이원성의 세계다. 그래서 저것의 입장에서 보면 보이지 않던 것도 이것의 입장에서 보면 알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플러스고, 자, 여기를 이것 그러죠. 이것. 이쪽을요. 저것. 이것은 플러스고 저것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입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참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통합되어 있잖아요. 참나의 입장에 서면요, 마이너스적인 부분도 보이는데 이쪽 입장에서 버리면 이쪽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몰라 하시면 지혜를 얻으신다는 이유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얘기해 드려도요, 여러분이 지금 플러스 입장을 이미 취하고 계신데 본인이 몰라요.
저 마이너스 저것들이 없어져야 내가 편해질 텐데. 여기 입장에서는 꼭 그 마음이 듭니다. 저것이 없어져야 내가 편해져요. 살벌하죠. 이원성의 세계는요, 상대방에 대한 배제입니다. 현상계가 모순으로 굴러간다는 말 하잖아요. 모순이라는 얘기는요, 저것이 없어져야 돼요. 저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 입장에서는. 저것이 없어져야 끝나요. 이 마음에 지금 지배받으시는 겁니다. 현상계의 마음은, 현상계 에고는요, 이 두 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쪽 입장에 취하면 저쪽 거를 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떨어져서 몰라 해버리면요, 둘 다가 내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보여요. 그때 재물론이라는 사물이 똑같이 보입니다. 그럼 너도 너대로 입장이 있고 너도 너대로 입장이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이게 화두입니다. 선문답은요, 이걸 이용한 겁니다. 불교랑 장자, 노자가 합쳐진 게 선문답이에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치는 겁니다. 진재, 참나를 만나게 해드리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걸어버려요. 플러스라고 해도 난 때릴 거고 너를. 마이너스라고 해도 난 때리겠다. 대답해봐라 이럽니다. 뭐라고 하셔야 돼요? 몰라요. 어떡하지 하면 어떡하지는 이미 현상계죠. 절대계에 여러분이 머무르셔야 그 통과하는 겁니다. 그 문답에서. 컵이라고 해도 때리겠고, 컵이 아니라고 해도 난 널 때리겠다. 뭐냐 했을 때, 둘 다라고 할까? 뭐 하나라고 할까? 이걸로 우겨볼까? 뭔 생각을 하시든지 땡입니다. 현상계의 존재. 몰라. 조금도 그거에 끌려가시면 안 돼요. 초연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셔야 응용을 부릴 수가 있고 자유자재한 존재가 됩니다. 요 원리를 매기 안 해주고 자꾸 하니까 천년을 해도 원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원리를 알고 하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을 압박해 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 드립니다. 절에서 아무리 화두를 잘 푸셔도 저는 그걸로는 공부됐다고 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죠? 이론서 가지고 지금 공부하신 거예요. 실전에 나가셔야죠. 현장에 나가서 실전 화두가 있습니다. 세상 전체가 화두예요. 왜냐? 여러분이 현상계 사시는 한은 매 순간순간이 화두입니다. 플러스 할 거냐 마이너스 할 거냐를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딱 빨리빨리 답 내려봐 하고 공안이 바로바로 공안이 닥칠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할 거야? 플러스 할 거야 마이너스 할 거야? 그때마다 또 고민하십니다. 화두는 잘 풀었는데요. 다 멋지게 막 바닥 치고 막 이렇게 컵을 벽에 던지고 다 했는데 딱 나오다가 오빠 놀다가 하니까 탁 흔들리면 어떡하니? 놀까 말까 하면은 벌써 현상계에는 살벌합니다. 가장 자극적인 걸로 탁 들어오니까요. 이 진공 상태에서 실험하던 거랑 틀려요. 욕망이 확 움직여버리면서 내 약점을, 가장 나의 약점을 찌르면서 다가옵니다. 내가 별 욕망 안 흔들리는 거는 초연하게 답을 해요. 근데 욕망이 탁 찔려버리면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내 마음에서 격동을 할 때 몰라 하고 한 걸음 떨어질 수 있냐는 거죠. 모든 매사에 이걸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요, 20세기 때 던졌던, 세상이 던진 화두가 뭐냐면요, 자본주의랑 사회주의입니다. 자본주의 할 거야, 사회주의 할 거야? 자본주의 한다고 해도 땡, 사회주의 한다고 해도 땡, 제3의 길도 땡, 답해봐. 이게 20세기 때 당했던 일입니다. 뭘 해야 될지, 뭘 하시면 될까요? 몰라 하시면 돼요. 몰라. 나는 내 양심에 편하게 살 거야, 그냥. 내 마음 편하게 살 거야 하고 도심의 마음에서 툭 하고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 이 지구는 변하고요. 영적 상승이 일어나는 거고요. 다 걸려 떨어지면 지금도 여기에 걸려서 여기를 욕하시고 여기에 걸려서 저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현상계에 계시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립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지금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다른 쪽을요, 저놈만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혹시나 믿고 계시다면 화두에 뭐 아무리 어디 절에서는 막 화두 잘한다는 소문 들으실지 몰라도 100% 지금 현장에서는, 실전에서는 나옵니다. 꽈락 나오시는 거예요. 탁. 엄청난 화두입니다. 짬뽕, 짜장. 몰라 하고 탁 그 순간 가장 자명한 걸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한 점 흔들림 없이. 실전은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소소하게 다가온, 여기에 다 걸려 자빠지면서 다 중요한 자리에서만 딱 마음이 움직여진다. 그것도 안 되는 것보다 낫지만 진짜 공부라는 건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닥칠 화두입니다. 지금 어디 갔다 왔어? 딱 울컥 하실 때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빠져 있지 않나 몰라 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보시면서
전체를 보시면서 플러스 해야 될 땐 플러스 하시고 마이너스 할 땐 마이너스 하시면 그만입니다. 진보. 어떤 일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자세를 취할 땐 진보를 하는 거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보수적일 땐 보수적이셔야 돼요. 나는 진보주의자니까 이 말같이 그 도에서는 참 무지한 말이 없습니다. 나는 보수주의자니까 왜 그걸 정해놓습니까 미리. 그러니까 도의 입장에서는요 안 맞아요. 나는 마이너스만 선택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주에. 우주도 플러스 했다 마이너스 했다 하는데 하느님도 딱 깨워서 지금 플러스 할 땐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땐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현상계가 안 만들어져요. 0과 1로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음과 양으로 그거 하나를 배제하고 만들겠다는 마음이 꼭 든다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 있다 보면. 빨리빨리 털어야만 돌아간다. 여러분 그 세포 하나에서요. 아무 형체도 없는 세포 하나가 커가지고 우리 몸이 됐지 않습니까? 클 때요. 똑같습니다. 이원성의 음과 양의 이 변주로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이쪽 세포는 뻗어나가고 이쪽 세포는요. 수축해요. 그래야 손가락이 나와요. 같이 뻗어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되십니까? 음과 양의 묘한 변주. 여기선 마이너스, 여기선 플러스. 이거를 순간순간 결정을 잘하는 게 우주고 신인데 인간이 신을 배우자고 하면서 결정을 못해요. 나는 플러스만 선택하겠다고 결정한다던가. 다 말이 안 맞다. 노자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도는 좌지우지한다. 도는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간다. 요거를 우리나라 분들이 꼭 아시고 이걸 체득하시면 이 재물론을 남북 문제, 뭐 동서 문제, 노소 단박에 그거는 오늘 다들 각심하시면 그냥 사라질 문제입니다. 근데 계속 품으시면요. 끝없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힐 문제.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디 그렇게 새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싸워라, 서로 싸워라라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한 마음 돌리냐, 못 돌리냐.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그래서 자, 더 나가볼게요. 그래서 저것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던 게 이것의 입장에서는 보려면요. 나라는 거는 양쪽에 다 걸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나 몰라 하면요. 참 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보여요. 그래서 자, 장자말, 석가모니 말이랑 똑같은 말을 하시죠. 저것이 이것에서 나오며 이것 또한 저것으로 말미암는다. 이해되시죠? 이것 할 때는 뭡니까? 저것이 아닌 것이란 뜻이 있잖아요. 저것은요. 이것이 아닌 것. 서로가 서로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 자, 저것과 이것이 함께 생겨난다는 설이다. 그러니 삶이 생겨나면 동시에 죽음도 생겨나고 탄생이 있으면 여기서 삶이라는 거는 생명 그 자체가 아니죠. 생명의 탄생이 있으면 소멸도 있고 죽음이 있으면 동시에 탄생도 있는 것이다. 되는 것이 생겨나면 동시에 안 되는 것도 생겨나고 안 되는 것이 생겨나면 동시에 되는 것도 생겨난다. 자, 된다 안 된다 말해봐. 뭐 이럴 때도 뭐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몰라야 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되는데 하나를 고집하시면 땡입니다. 현상계는 이원성이라는 얘기는요. 결국 여러분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결국 여러분은요. 플러스나 마이너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취하셔야 돼요. 현상계에서. 취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더 넓은 식견에서 취하시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매몰돼서 취한 답은 겉으로 볼 땐 비슷해 보여요. 겉으로 볼 땐요. 이 사람도 마이너스를 주장하고 이 사람도 마이너스를 주장하는데 이 사람은요. 조금 있다 플러스를 주장해요. 아까 그게 맞아서 그걸 했던 거라 이 사람은요. 상황이 변했는데도 계속 마이너스를 주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 삶이 생겨나면 동시에 거기 생겨나고 안 되는 것 되는 것이 동시에 생겨나고 옳다 하면은 그른 것이 생겨나고 그르다 하면 옳은 것이 생겨난다. 이해되시죠? 이런 사정 때문에 성인은 여기에 말미암지 않고 이 현상계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늘. 지금 참나를 하늘이라고 설명하는 하늘. 순수한 상태. 이원성을 초월한 자리에 비추어 보고 여기에 말미암는다. 선문답의 화두가요. 선문답 이렇게 하는 공식이요. 장자 때 이미 다 배태된 겁니다. 장자 때 쓰던 방식들이에요. 이게 중국에 들어온 불교랑 만나면서 우리가 아는 선불교가 만들어집니다. 선불교 하신다면서 이 장자를 모르시면요. 정말 그 귀한 어떤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것 또한 저것이며 저것 또한 이것이니 저것 또한 하나의 옳고 그름이며 이것 또한 하나의 옳고 그름일 뿐이다. 이원성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과연 그것과 이것이 있는 것인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는 것인가? 예. 저것과 이것이 서로 짝이 되지 못하는 자리를 말이 재밌죠. 저것과 이것이 서로 이렇게
맞선다는 얘기는 짝이 된다는 건 서로 맞서서 싸우지 못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참나 자리요. 여기를 도의 지도리, 도의 센터라고 한다. 지도리 추자, 지도리라는 게 뭐냐면요. 그 문 열고 닫을 때 있죠. 여기는 안 나오지. 문 열고 닫을 때 문 그 뭐죠? 박아져 있는데요. 예, 예, 예. 경첩이라고 하는. 예. 거기가 지도입니다. 즉 센터예요. 자, 이 문을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이놈은 안 움직이죠. 자기는 안 움직이면서 주변을 움직이는 걸 지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센터. 그래서 보십시오. 참나는 안 움직이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계속 움직이죠. 도의 센터. 자, 지도리이기 때문에 비로소 그 원의 중심이 돼요. 즉 원의 중심을 지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원의 중심이 되니까 보십시오. 원의 중심의 입장에서는요. 원주에 있는 이 원상에 있는 모든 점은 여기를 중심으로 이걸 근거로 해서 존재하죠. 예. 그리고 이 점에는 무수한 점이 있겠죠. 이거 쪼개면 또 쪼개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분명히 유한한 것 같지만 이 안에 점이 몇 개 있냐 그러면 무한한 점이 있습니다. 쪼개면 그 사이가 또 나오고 쪼개면 그 사이가 또 나올 거니까 논리적으로 무한한 점이 있겠죠. 즉 이원성의 세계에서 무한한 만물이 있는데 점은 가운데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의 중심에 되어 대응에 다함이 없다. 그러지만 무한한 변화도 모두 한 점에서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사에 대응하는데 중심축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무궁함이에요. 저것 또한 하나의 무궁함이니. 즉 이거니 저거니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계는요. 너무나 무궁하고 무한해요. 그러니 밝음을 쓰는 것만 못하다. 참나를 딱 붙잡아 버리는 것만 못하다. 여기를 쫓아다니다간요. 무한한 논쟁에만 빠져든다는 겁니다. 논리라는 건 무한하게 나올 수 있는데 참나를 붙잡아 버린 사람은 우주의 핵심을 바로잡는다. 이게 과학과 철학의 차이입니다. 과학은요. 날마다 변하는 걸 다 뒤쫓아다니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철학은요. 변치 않는 자리를 바로 잡으니까 정확히만 잡으면 사실은 우주를 그냥 꿰뚫어보고 그랬기 때문에 2500년 전 사람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2500년 전 과학 수준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안 들으실걸요? 그때 뭘 알았겠어? 스마트폰도 모르고 뭐 인터넷도 모르고 뭐 근데 이 말을 왜 보고 계시나요? 지금 과학자들이 이거 이해할까요? 이 공부 하시지 않은 분은 이해 못 하시겠죠. 이 공부를 해야만 이걸 이해하시겠죠. 즉 영적 직관의 세계를 말합니다. 여긴 추리의 세계예요. 음과 양을 끝없이 추리해가는 세계와 곧장 중심으로 뛰어드는 차원을 이동하는 겁니다. 이원성의 세계를 초월할 줄 아는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요. 여기에 대해서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과학자는 실험한 것만 얘기해야 되죠. 실험한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옳지만 여기서 여기를 초월하는 이 영적인 실험은 안 해보셨잖아요. 철학자들은 영적인 실험의 전문가들입니다. 엄청난 실험을 통해서요.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수많은 체계를 세워놓고 책을 쓰고 그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과학자나 철학자나 저는 똑같이 실험과 체험과 그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학문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글로만 공부하신 철학자들은 사실은 이건 어중간합니다. 영적인 체험은 없죠. 글로 읽은 걸로만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거는 철학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온전한 철학이 아니에요. 이런 학문은 이건 문제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체험에 기반을 두는 그런 철학은요. 과학보다 더 위대한 걸 얘기합니다. 우주의 핵심을 바로 얘기해요. 지금 장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삼조 승찬대사가 선불교의 제일 명문장 중에 하나는 그 유명한 문장입니다. 수많은 선객들이요. 이 문장 가지고 선문답을 합니다. 보십시오. 지도 무난하니 유형 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조금도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만 싫어한다. 뭡니까? 요겁니다. 자 보세요. 지극한 도 참나를 깨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이거다 저거다 따지지만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에 한마디도 더 보태면 안 돼요. 참나를 만나는 법은 조금도 어렵지 않으니 이거다 저거다 따지지만 말라. 몰라 해버리시라. 이미 참나입니다. 여기에다 대고 그 유명한 고승들이 푸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석을 달아버리면요. 땡입니다. 그 말 자체가 땡이에요. 지도는 무난하니 조금도 간택하지 마세요. 이게 장자의 결론이고 모든 선불교의 핵심. 이해되시죠? 예. 옛사람들은 그 알매에 지극한 바가 있었다. 어떤 것이 지극한 것인가? 여전히 지금 재물론입니다. 사물은 똑같다는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지극함인가? 본래 사물이 있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다. 재밌죠? 진짜 알면요. 사물이 본래 텅 비었다.
이원성을 초월한 상태의 알미, 진짜 알미라는 겁니다. 지극하고 극진하여 더 보탤 것이 없다. 이걸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몰랍니다. 보십시오. 아,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이걸 할까? 이걸 할까 하다가 몰라 하면요. 이 사물들이 내 마음에서 의미를 잃습니다. 이게 사물이 없다라는 상태입니다. 몰라. 몰라. 모르겠다는 말도 이제 더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오겠죠. 진짜 모르는 상태. 그때는 뭘까요? 지극하여 조금도 보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하고 퍼펙트합니다. 승산 스님이 그 유럽 도시면서 유럽인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수많은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한테 10% 모르면 10% 퍼펙트하고 완전히 모르면 완전히 퍼펙트하다는 얘기를 그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 막 알고 싶어 하시는데 몰라 한번 해보세요. 몰라를 아셔야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복음, 예수님의 도마복음에 이 말이 나옵니다. 우주를 다 알아도 나를 모르면 빈곤할 뿐이다. 왜 그럴까요? 이거를 다 알아도요, 이게 원 중심을 모르고 원주만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는 겁니다. 중심을 모르면 다 모르는 게 돼요. 중심을 알아야 전체가 중심과 이 간의 본말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기 때문에 사물이 온전해집니다. 과학을 해도요, 과학은 뭡니까? 우리 오감에 관찰되는 그 대상의 영역에서 법칙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 넘어선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못해요. 참나의 영역, 실험 대상이 이미 아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건요, 저 같은 경우는 호흡을 하죠. 그러면 저는 지금 경락이나 이런 게 다 지금 열려서 돌아가는 걸 매 순간 제 피부 느끼는 것보다 더 잘 느끼거든요. 그럼 이건 뭡니까? 에너지체거든요. 아까 장자에서 나오면 100, 동양에서 혼백할 때 100이라고 하던 겁니다. 그럼 이 물질에는 에너지체가 있다는 걸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이 땅에도 그 에너지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이라는 물질 안에 에너지체가 꽉 잡아주고 있어요. 그럼 과학은 지금 물질 안에 있는 이면에 있는 에너지의 영역, 더 깊은 영역은 차치하고요. 영적인 영역은 차치하고 에너지의 영역 정도까지 지금 설명이 되나요? 과학에서. 그러면서 우주가 커지고 터지고 뭐 팽창하고 빅뱅하고 이 설명에 지금 에너지 설명이 있나요? 이런 물질적인 에너지 말고요. 물질 이면에서 잡아주고 있는 에너지. 우리가 말한 침 놓는 자리에 해당되는 경락에 해당되는. 예전 풍수지리 제대로 하신 분 얘기입니다. 하도 뭐 대충 하시는 분들, 글 보고 하시는 분은 하니까. 풍수지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 이겁니다. 땅의 기운들이 다니는 그 땅에 있는 경락들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몸에 이게 혈자리들이 있죠. 그럼 땅에 다니는 기운길 중에 기운이 한 번씩 쉬는 차크라들이 있거든요. 모이는. 거기다가 묘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기운을 보호를 받지 않겠는가.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아니까 거기다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거기에 이제 막 여러 가지 논리가 붙은 건 그 다음 얘기고요. 원초적으로 기감 좋은 양반은 자기 몸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느껴지거든요. 기운이. 즉 왜 그러냐. 물질 안에는 에너지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이건 과학에서 측정이 안 되죠. 지금 경락 정확히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체 안에서 경락 하나도 지금 못 푸는 안목으로 우주를 다 설명할 수 있냐는 겁니까? 자명하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십시오. 육체 안에 에너지체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감정체가 있습니다. 명상을 해보시면 알아요. 감정이 생각하고 달라요. 감정이 다 사라진 상태가 또 있어요. 감정체에서 더 뚫고 들어가면 생각체가 있어요. 생각은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는데 감정이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최악의 생각, 여러분이 겪었던 최악의 생각을 아무리 해도 감정이 안 움직여주기 때문에 지금 죽는다고 해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감정체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더 뚫고 들어가. 요 막들이 있어요. 한 번씩 뚫고 들어가면요. 툭툭 들어가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끝일까요? 거기서 한번 뚫고 들어가면 참나가 있습니다. 이 정도를 영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실험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은. 그럼 과학은 가장 바깥 물질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연구합니다. 과학은. 이런 영적인 어떤 특수한 사람이 이제 그런 그 감각이 있는 사람만 실험한 영역이 아니고, 그래서 철학은 보편화되기가 힘든 거예요. 말을 아무리 해드려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이게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은 여러분이 실험을 안 해도 실험한 데이터만 봐도 납득이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들은 저한테는 자명한 얘기지만 여러분한테는 자명하지가 않죠. 해보신 분한테는 자명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영적인 철학은 어떻게 하면 과학처럼 보편화할 수 있을까요?
방법론을 쉽게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한 건.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론만 나오면 하시면 무조건 체험할 수밖에 없게 해드리면 그러면 이제 논의가 더 성숙된 논의가 가능. 이게 지금 21세기에 필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철학을 보편적인 학문으로 끌어내는 거. 그래서 과학과 서로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게 해가지고 과학도 균형을 찾고 과학에선 철학이 이해가 안 되고 철학에선 과학이 이해가 안 되면은 또 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서 이걸 잘 연결해서 하나를 하려면 장자의 이런 아주 큰 시야 있죠. 이 현상계를 초월하고 또 현상계의 음양을 잘 조화를 이루고 현상계 이원성도 잘 이해하면서 이원성을 초월한 세계에도 잘 아는 이 전문가가 되자고 하는 겁니다. 장자 뒤에 가면 이 얘기를 합니다. 현상계를 초월한 측면에서는 하늘의 물이요. 현상계 안에 이원성에서 살아가는 측면은 인간의 물이다. 이 두 가지 무리를 이룰 수 있어야 진정한 진인이다. 진인은요, 초월자가 아니에요, 장자에서는. 나중에 왕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을 경영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나와 이 이원성의 세계를 잘 조화를 이룬 존재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참나의 자리를 깨쳐서 소요, 우주를 초월할 줄 아는 그 공부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이 입장에서 음과 양을 평등하게 볼 줄 아는 2단계로요. 재물론. 2단계로 참나의 입장에서 우주를 보면 평등하게 음과 양을 대할 수 있는 선하고 악하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그 안목. 악인을 만나도요. 참나 입장에서는 선악을 안 가르잖아요. 참나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악인을 대하면요. 악인을 꾸짖는다 하더라도 나와 둘러보지 않고 꾸짖기 때문에 먹힙니다. 근데 악인은 죽일 놈하고 접근하는 이 선악 관계에서는 둘이 또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악을 퇴치하고 싶으신다면 더 선악을 초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이원성의 세계에서는 악을 줄여나가고 절대적인 세계에서는 끝없이 그 선악을 초월한 참나의 입장을 견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두 세계의 공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장자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거기에 엄청난 우주적인 에너지가 바탕이 될 때 장자가 말하는 그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 지금 이해하시면 장자에 대해서 아주 지금 잘 보고 계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아주 마지막 7단계까지 한번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